네, 오늘부터 비수도권에도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4차 대유행 속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일본 공사의 망언과 대통령 방일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이긴 하지만 1,252명. 근데 주말 기준으로 했을 때 확진자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4단계 거리두기 했는데 아직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네.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자 이제 내일 발표와 모레 발표, 이번 주 초 발표를 좀 지켜보고 사실은 25일까지 2주를 4단계 내렸습니다만 좀 짧은 기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요일로는 최다 확진자가 또다시 경신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제 방역 당국이 이제 비수도권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만 4단계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정하는데 지금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는 4단계로 올렸고요. 제주는 3단계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 방역 당국은 적어도 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조치를 다음 달 8월 1일까지 취하는 것으로 비수도권에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 청해부대 얘기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었는데 확진자 수가 늘어서 전체 승조원의 82% 이상이 감염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갇힌 공간이니까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많이 퍼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너무 많이 퍼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환경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밀접 밀폐에는 3일 환경에 처해 있기도 하고요. 또 배라는 곳이 다른 곳으로 어떻게 갈 수도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많이들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 처음에 진단 키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단순 감기로 치부를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까지 확대된 원인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300명이 넘는 승조원 중에 50명 정도만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증상이 아주 중한 그런 지금 사병은 없다. 16명간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데려와야 되잖아요. 이 지금 부대들. 그래서 오아시스 작전이라고 작전명을 해서 18일 날 공군 수송기 2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200명 넘는 인원이 출발을 해서 이 인원은 백신을 전부 다 맞은 상황에서 출발을 했고요. 가서 이제 이 아덴만에 가서 청해부대와 교대를 하는 거죠. 1차 반경을 먼저 마치고 수송기에 태워서 지금 현재 청해부대는 다 귀국을 시켰어요. 내일 오후 정도는 한국에 도착을 해서 아마 격리 후 치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처음에 2월에 넘어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백신이 아직 도입이 안 됐을 때죠. 네. 그렇다면은 백신이 도입됐을 때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백신이 도입됐을 때 그쪽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걸 공수해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는 좀 드는데 그건 불가능했었을까요? 불가능은 아닙니다. 난이도도 높아요. 난이도는 높지만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2월 26일에 아스트라제네카, 27일 화이자 이렇게 접종됐으니까 출항할 때는 백신 못 맞은 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까지 근무하고 들어오면 아마 여름에 맞출 생각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현지에서 6월 말 7월 초에 현지 항구에 정박을 해서 물품 보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방역법도 있고 방역수칙을 지킨다고 했지만 위배됐을 가능성, 어떻게든 이제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지금 확실해진 거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두 가지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게 하나는 그럼 이 6개월 기간 동안에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장병들이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화이자 대상이었겠죠. 근데 이게 콜드체인이었죠, 초기에는. 요즘은 국내에서 많이 풀렸습니다만 초기에는 이게 영하 80도까지 내려가야 되는 20도에서 80도이기 때문에 보관이 어려웠죠. 아마 이 아덴만까지 공수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최근에는 지금 국내에는 이 만여 개 의원에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라도 좀 추후에 보낼 수 있을 방법은 없었을까 하나. 두 번째는 내부에서 PCR 검사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진단을 했어요. 신속 키트를 가지고. 근데 신속 항체 진단 키트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항체 키트가 있고 항원 키트가 있는데 항체라는 건 걸린 다음에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주 후에나 확인되는 거의 쓸모없는 키트를 왜 가져갔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방부가 당시에는 이제 항원 키트가 개발 전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약간 좀 사실이 틀려서 방역 당국에서 지난해 11월에 이미 항원 항체 전문가용은 승인이 다 났다. 개인용은 이제 이 출항 당시에 승인이 나지 않은 게 맞다. 그래서 이 키트도 잘못 가져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그 와중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네, 남습니다. 백신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오늘부터 이제 고3 수험생들 접종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고3 수험생들 중에 특히 남학생들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면서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심근염과 심낭염이 젊은 남성층에게서 나타나는 사례가 있는데 국내는 이제 아직 없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일부 있습니다. 아주 희소합니다. 지금 이제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10만 명당 1명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270-80명 정도가 백신을 맞으면 이 중에 한 23명 정도 나타나는 꼴이니까 희소하긴 한데 문제는 이게 방치되면은 혹시 또 이제 위험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걸린 사람들은 다 이제 완치가 자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을 비롯해서 젊은 층들이 백신을 맞으셨을 때는 혹시 심근이나 심낭에 염증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달라고 합니다. 자, 50대 후반에 있는 분들이 그 사전 예약하는데 시스템 먹통되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자, 오늘부터 저녁 8시부터 54세까지, 50세부터 54세까지 사전 예약을 받는데 이게 날짜별로 조금 다르죠. 조금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몰려가지고 사전 예약이 먹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50대 초반인데 또 나눈 거예요. 그래서 53세부터 54세까지는 오늘 저녁 8시부터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내일 저녁 20일이죠. 내일 저녁 8시부터는 50대부터 52살까지 그러니까 두 쪽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일부터 24일까지는 가리지 않고 전체가 맞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전체라고 한 건 50대 후반들 예약 아직까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까지도 24일까지는 같이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접종은 다음 달 8월 16일에서 25일 사이에 모더나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자, 저번에 분명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대책을 마련해서 둘로 나눴습니다. 여기에서까지도 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정말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잘 준비해서 백신 사전 예약 제대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